잠시 마음의 숨을 고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면 그제야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요히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두 눈을 감고 마음으로 소리를 들어주세요. 인연에 대하여. 인연이 다했다는 말은 사랑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한때 서로를 살리던 조건이 이제는 서로를 지치게 하는 조건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만남을 축복으로만, 헤어짐을 실패로만 해석하려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다른 각도를 줍니다. 만남도 조건이고 떠남도 조건입니다. 조건은 변하고 변하면 흐름도 바뀝니다. 그래서 인연은 붙잡는 대상이 아니라 지나가며 나를 다듬는 길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떠나간 사람, 멀어진 사람, 혹은 곁에 있어도 마음이 멀어진 관계. 그 인연 앞에서 당신은 자주 묻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붙잡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아픈 마음은 이유를 찾고 이유를 찾는 동안 잠시 통제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통제감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유를 더 파고들수록 마음은 더 깊은 구덩이를 파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다시 맞이할 것인가? 이 질문이 길을 만듭니다. 불교에서의 인연은 인이 씨앗이고 연은 조건입니다. 씨앗만으로 열매가 열리지 않고 조건만으로도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씨앗과 조건이 만나야 일어납니다. 이것이 연기입니다. 영이는 모든 일이 홀로, 고정적으로,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말의 온도, 삶의 리듬, 마음의 습관, 피로와 기대가 조금씩 쌓여 조건을 바꿉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인연의 시간이 다했다는 신호가 드러납니다. 신호는 대개 조용합니다. 대화가 줄고 배려가 필요가 되고 함께 있어도 마음이 쉬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읽는 것입니다. 인연의 시간이 다했다는 말은 책임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르게 만나고 바르게 보내는 태도는 늘 필요합니다. 다만 끝난 인연을 끝났다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미련이 생깁니다. 미련은 기억을 편집합니다. 좋았던 장면만 빛나게 하고 힘들었던 장면은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과거를 현재로 끌어와 다시 살려고 합니다. 그때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과거를 살리려는 마음이 현재를 다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취지의 말이 전해집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한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면 괴로움이 따른다. 이 가르침을 무상이라 부릅니다. 무상은 차가운 체념이 아닙니다. 무상은 눈을 뜨는 일입니다.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덜 붙잡습니다. 덜 붙잡으면 덜 다칩니다. 덜 다치면 우리는 더 바르게 선택할 힘을 얻습니다. 인연을 다루는 힘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연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셋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남을 바르게 하는 태도, 헤어짐을 바르게 하는 태도, 새 인연을 바르게 맞이하는 태도. 셋은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가 서면 다른 하나도 서고,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도 흔들립니다. 그러니 오늘은 셋을 한 줄기처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만남입니다. 우리는 만남을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상대를 내 계획 속에 넣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채워주길 바라고
이 관계가 나의 불안을 막아주길 바라고 이 사람이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욕심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욕심이 관계의 주인이 되면 상대는 사람에서 기능으로 바뀝니다. 기능으로 바뀌는 순간 인연은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만남의 첫 기준은 이것입니다. 정성은 주되 소유하지 않는다. 정성을 준다는 것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정성은 행동입니다. 시간을 내고 말을 고르고 표정을 다듬고 상대의 사정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은 상대의 선택을 빼앗고 상대의 속도를 재단하고 관계를 거래로 만듭니다. 정성은 관계를 살리고 소유는 관계를 말립니다. 그러니 만남을 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랑을 주는가? 불안을 맡기는가? 사랑을 주는 만남은 따뜻해지고 불안을 맡기는 만남은 무거워집니다. 두 번째 기준은 말의 온도입니다. 인연은 말로 자라고 말로 시듭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온도가 높으면 상처가 생기고 온도가 낮으면 길이 열립니다. 불교의 계율에서 정언은 거짓과 이간질과 거친 말과 쓸데없는 말을 줄이라는 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도덕 점수 매기기가 아닙니다. 말이 거칠어지는 순간 마음이 이미 끓고 있다는 신호를 읽는 것입니다. 신호를 읽으면 말하기 전에 숨을 한번 내쉴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이 관계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경계입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경계는 해치지 않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가까울수록 경계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움은 기대를 키우고 기대는 실망을 키우고 실망은 쉽게 분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돕고 싶다면 대신해 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곁에서 지켜보는 힘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를 사랑한다면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길을 걷게 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경계가 서면 인연은 오래 갑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인연은 빨리 닳습니다. 이제 헤어짐으로 넘어갑니다. 헤어짐은 대개 두 종류의 고통을 함께 줍니다. 하나는 상실의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판단의 고통입니다. 상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판단은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음은 헤어짐을 두고 쉽게 판결을 내립니다. 내가 부족했다. 내가 망쳤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은 고통을 두 겹으로 만듭니다. 헤어짐은 사건이고 자기 판단은 추가 고문입니다. 사건은 지나가지만 고문은 계속됩니다. 그러니 헤어짐을 바르게 하는 첫걸음은 판결을 멈추는 것입니다. 헤어짐을 바르게 하는 두 번째 걸음은 인연의 시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연에는 때가 있습니다. 씨앗이 무르익는 때가 있고 열매가 맺히는 때가 있고 낙엽이 지는 때가 있습니다. 낙엽이 지는 때에 억지로 꽃을 피우려 하면 나무도 사람도 다칩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떤 인연은 평생을 함께하지만 어떤 인연은 한 시기를 함께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합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었든 그때의 만남이 당신을 조금은 성장시켰다면 그 인연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생깁니다. 떠남을 배신으로만 보지 않고 흐름의 전환으로 보는 눈입니다. 눈을 조금 더 넓혀 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붙잡고 싶습니까? 대개는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던 내 감정과 내 안전감을 붙잡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안이 줄었고 외로움이 줄었고
세상이 덜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떠남이 오면 마음은 생존의 위기처럼 반응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대를 쫓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입니다. 안정이 먼저입니다. 안정이 있어야 지혜가 남고, 지혜가 있어야 바른 선택이 남습니다. 헤어짐을 바르게 하는 세 번째 걸음은 정리입니다. 정리는 잊어버리려는 노력과 다릅니다. 잊어버리려 하면 더 떠오릅니다. 정리는 관계를 현실로 돌려놓는 작업입니다. 연락창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을 줄이고, 사진을 반복해서 보는 것을 줄이고, 그 사람의 소식에 과하게 매달리는 것을 줄입니다. 이것은 냉정이 아니라 상처의 연료를 줄이는 기술입니다. 마음은 연료가 줄면 잦아듭니다. 잦아들면 애도의 자리가 생깁니다. 억지로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울음이 나오면 울어도 됩니다. 다만 애도와 집착을 구분해야 합니다. 애도는 떠난 것을 인정하며 슬퍼하는 것이고, 집착은 떠난 것을 부정하며 되돌리려 하는 것입니다. 애도는 마음을 맑게 만들지만 집착은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흐린 마음은 더 많은 실수를 하고 더 많은 상처를 냅니다. 그러니 슬픔은 허락하되 되돌리려는 재판은 닫으십시오. 여기서 경전의 한 구절을 짧게 빌립니다. 금강경에는 꿈, 환영, 물거품, 그림자처럼 보라 하는 취지가 전해집니다.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이 말은 삶을 가볍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을 가볍게 하라는 뜻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의미는 소중하지만 소유하려는 마음은 허망합니다. 허망한 것에 마음을 걸면 소중한 것마저 함께 다칩니다. 헤어짐을 바르게 하는 네 번째 걸음은 회양입니다. 회양은 공덕을 돌린다는 뜻으로 설명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쓰겠습니다. 함께 했던 시간에서 배운 것을 앞으로의 삶으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배운 다정함, 내가 배운 인내, 내가 배운 표현, 내가 배운 책임, 그것을 다음 인연에서 더 바르게 쓰겠다고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떠난 인연은 끝이 아니라 방향이 됩니다. 방향이 되면 고통은 의미로 전환됩니다. 이제 새 인연이 오는 순리로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새 인연이 오면 잊혀질까? 그러나 잊힘을 목표로 하면 새 인연이 닫힙니다. 새 인연은 과거를 지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새 인연은 새로운 조건의 만남입니다. 그러니 새 인연을 맞이하는 기준도 분명해야 합니다. 비우기, 정돈하기, 선택하기. 이 세 가지입니다. 비우기는 빈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의 빈자리는 누군가로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숨 쉬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없으면 어떤 인연이 와도 숨이 막힙니다. 정돈하기는 습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밤마다 과거를 재생하는 습관, 비교하는 습관, 확인하고 매달리는 습관, 끝이라는 예언을 하는 습관. 이 습관이 그대로라면 새 인연도 같은 방식으로 닳습니다. 선택하기는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관계를 살리고 싶은가? 나는 어떤 말투로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경계를 지키고 싶은가? 선택이 없으면 인연은 파도에 휩쓸립니다. 선택이 있으면 인연은 배가 됩니다. 인연은 찾아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만든 조건이 불러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의 온도를 낮추면 말의 온도가 낮은 인연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내가 경계를 세우면 경계를 존중하는 인연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면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인연을 알아볼 눈이 생깁니다. 인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자라며
알아보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복잡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딱 4가지로 정리합니다. 읽기, 멈추기, 말하기, 보내기. 4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 읽기입니다. 2년의 시간을 읽는 연습입니다. 지금의 관계가 나를 살리고 있습니까? 태우고 있습니까? 함께한 뒤에 마음이 넓어집니까? 좁아집니까? 말한 뒤에 마음이 편해집니까? 더 불안해집니까? 이 질문은 상대를 평가하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 상태를 읽는 질문입니다. 내 상태를 읽으면 관계의 방향이 보입니다. 둘째, 멈추기입니다. 마음이 끓는 순간 멈추는 연습입니다. 인연이 흔들릴 때 사람은 2가지로 치닫습니다. 붙잡거나 밀어냅니다. 둘 다 급합니다. 급하면 실수합니다. 그러니 끓는 순간에는 멈춰야 합니다. 멈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침을 멈추는 것입니다. 멈춤의 가장 쉬운 손잡이는 호흡입니다. 내쉬는 숨을 한 박자 길게 하십시오. 어깨를 내리고 혀의 힘을 풀고 손바닥을 펴십시오. 몸이 풀리면 마음도 풀립니다. 셋째, 말하기입니다. 필요한 말만 낮은 온도로 짧게 말하는 연습입니다. 서운함이 있다면 서운함을 말하되 비난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부탁이 있다면 부탁하되 판결로 말하지 마십시오. 단정 대신 질문을 쓰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너는 원래 그래가 아니라 내가 이 부분에서 힘들었다. 나는 이런 방식이 좋겠다. 이 말투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관계를 살리는 강함입니다. 넷째, 보내기입니다. 보내기는 헤어짐의 기술이자 새 인연의 준비입니다. 보내기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책임은 갖되 집착은 내려놓는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십시오. 사과할 일이 있다면 짧고 분명히 사과하십시오. 정리할 일이 있다면 정리하십시오. 그러나 그 뒤에는 더 이상 재판을 열지 마십시오. 재판을 열면 마음은 계속 과거에 묶입니다. 과거에 묶인 마음은 새 조건을 보지 못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하루 수행을 아주 간단히 안내하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3번. 각각 30초면 됩니다. 아침, 낮, 저녁입니다. 아침에는 기준을 한 줄 씁니다. 오늘은 붙잡기보다 정성을 택하겠다. 혹은 오늘은 말의 온도를 낮추겠다. 혹은 오늘은 과거 재생을 줄이겠다. 하나만 고르십시오. 하나면 충분합니다. 낮에는 신호를 포착합니다. 마음이 끓는 순간, 손이 먼저 움직이려는 순간, 연락을 보내고 싶은 충동이 치미는 순간, 과거 장면이 또 떠오르는 순간, 그때 바로 호흡을 한번 길게 내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지금은 인연을 조작할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을 세울 때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을 현재로 돌려놓습니다. 저녁에는 정리로 하루를 닫습니다. 오늘 내가 지킨 것 1가지, 오늘 내가 놓친 것 1가지, 내일 내가 바꿀 것 1가지. 이 3줄이면 됩니다. 분석은 길어지면 후회로 바뀝니다. 정리는 짧아야 수행이 됩니다. 짧게 정리하고 잠을 지키십시오. 잠은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여기서 1가지 더, 인연의 시간이 다했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쓰는 문장을 드립니다. 지금의 헤어짐은 사랑의 부정이 아니라 조건의 변화다. 이 문장은 냉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자책을 줄이고 집착을 줄이고 앞으로의 선택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헤어짐이 꼭 관계의 종료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인연은 형태를 바꿉니다. 연인이 친구가 되기도 하고, 가까운 친구가 멀지만 평온한 지인이 되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명령과 순종에서 존중과 거리로 바뀌기도 합니다. 형태가 바뀌는 것을 실패로만 보지 마십시오. 때로 형태의 변화가 해침을 줄이고 오래 가는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해치지 않음, 불의의 방향입니다. 불의는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해칠 말을 줄이고, 해칠 행동을 줄이고, 해칠 집착을 줄이는 실천입니다. 인연이 흔들릴 때 우리는 상대를 해치기도 하지만 자신을 더 깊이 해치기도 합니다. 혼자서 계속 판결하고, 혼자서 계속 예언하고, 혼자서 계속 벌을 줍니다. 그러니 불의의 첫 대상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해치지 않을 때 타인도 덜 다칩니다. 이것이 관계 수행의 기본입니다. 조금 더 현실의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연은 철학이 아니라 오늘의 생활에서 바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장면은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은 가장 쉽게 상처를 냅니다. 가족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거칠어지고 표정이 무뎌지고 고마움을 생략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크게 후회합니다. 그때 마음은 두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는 변명입니다. 원래 가족은 그런 거야. 다른 하나는 자책입니다. 나는 정말 못됐다. 둘 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변명은 고칠 힘을 빼앗고 자책은 살아갈 힘을 빼앗습니다. 길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방식 하나를 바꾸는 것. 예를 들어 말끝을 한 박자 늦추는 것. 말이 나오기 직전에 숨을 내쉬고 한 번만 더 부드럽게 말하는 것. 이것이 가족 인연을 살리는 실전입니다. 둘째 장면은 일터입니다. 직장 인연은 짧지만 강합니다.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평가와 경쟁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비교가 인연을 뒤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인정받고 나는 인정받지 못한 것 같을 때 마음이 끓습니다. 그때 말은 날카로워지고 표정은 굳고 관계는 금이 갑니다. 이때 필요한 태도는 상대를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의 끓음을 읽는 기술입니다. 끓음이 올라오면 그 끓음이 말과 행동으로 흘러나가기 전에 멈추어야 합니다. 멈춤은 약함이 아닙니다. 멈춤은 방향을 지키는 힘입니다. 셋째 장면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인연은 기대가 많아서 고통도 큽니다. 그래서 한번 흔들리면 마음이 쉽게 극단으로 갑니다. 더 붙잡거나 더 밀어내거나. 그런데 사랑은 밀고 당기기의 게임이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살아갈 조건을 조율하는 일입니다. 조율은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은 조율을 견디지 못하고 확실한 결론을 서두릅니다. 지금 끝내자. 지금 붙잡자. 그러나 서두른 결론은 흔히 후회를 남깁니다. 그러니 사랑의 인연이 흔들릴수록 결론을 미루고 호흡을 먼저 보십시오. 호흡을 보면 마음의 속도가 내려가고 마음의 속도가 내려가면 말의 칼날이 무뎌집니다. 그때부터 조율이 가능합니다. 헤어짐에 관해서도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떠남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더 두려운 것은 홀로 남겨진 느낌입니다. 그러니 떠남의 고통을 줄이는 핵심은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다루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고독은 적이 아닙니다. 고독은 마음의 방을 정리하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고독을 피하려고 급하게 인연을 만들면 그 인연은 대개 불안으로 시작합니다. 불안으로 시작한 인연은 불안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독을 견디는 힘은
인연을 맑게 만드는 근육입니다. 고독을 견디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일상으로 내려옵니다. 식사를 한 끼, 정성껏 하는 것, 방을 한번 정리하는 것, 산책을 10분 하는 것, 한 줄이라도 기록하는 것. 이런 단순한 행동이 왜 중요하냐면 행동이 내 삶의 주도권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주도권이 생기면 인연을 붙잡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붙잡는 마음이 줄면 인연을 더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붙들려 하지 않을 때 상대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나도 사람으로 남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인연은 따뜻해집니다. 또 하나,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인연의 시간이 다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시 붙잡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바르게 마무리하는 행동은 4가지 중 하나로 정리됩니다. 사과, 감사, 정리, 침묵. 사과할 일이 있으면 짧게 사과하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한 문장으로 감사하십시오. 정리할 일이 있으면 약속과 물건과 일정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는 침묵을 연습하십시오. 침묵은 상대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과거 재생에서 떼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에 관해 한 줄을 덧붙입니다. 감사는 붙잡기의 다른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가 진짜라면 상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감사가 집착이라면 상대를 죄책감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한 시간에 고맙다. 너의 길을 응원한다. 이 말은 관계를 묶지 않고 관계를 아름답게 남깁니다. 이제 인연을 놓는 연습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인연 놓기 7일 수행입니다. 하루에 5분이면 됩니다. 1일차 사실만 보기. 인연이 흔들린 사건을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해석을 붙이지 않습니다. 단지 사실만. 예를 들어, 우리는 연락 빈도가 줄었다. 우리는 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다퉜다. 사실을 적으면 과장이 줄어듭니다. 1차 내 몫과 남의 몫 나누기.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2줄로 나눕니다. 나눌 때 마음이 조금 정리됩니다. 3일차 바꿀 행동 하나 정하기. 앞으로의 인연에서 고치고 싶은 행동을 하나만 고릅니다. 말 끊지 않기, 확인, 줄이기, 감정 올라올 때 멈추기, 부탁을 부드럽게 하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4일차 연락과 재생 줄이기. 과거의 장면을 반복 재생하는 행동을 하나 끊습니다. 사진, 반복 보기, 소식 확인, 밤에 혼자 재판 열기. 끊는 대신 호흡을 한 번 더 봅니다. 5일차 자비의 문장 한 줄.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나는 서툴렀다. 지금의 나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이 문장은 변명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6일차 회향의 행동 하나. 그 인연에서 배운 좋은 것을 오늘의 삶에 적용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 한 번, 가족에게 고맙다 한 번, 말에 온도 낮추기 한 번. 떠난 인연이 현재의 덕이 됩니다. 7일차 노음의 선언. 오늘은 그 인연을 내 마음에서 한 칸 내려놓겠다. 떠올라도 재판을 열지 않겠다. 내 길을 걷겠다. 선언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을 세우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이 수행을 하다가 마음이 다시 끓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분석을 멈추고 몸으로 돌아오십시오. 불교 수행에서 몸으로 돌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발바닥 감각을 느끼고 손바닥을 펴고 내쉬는 숨을 길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말합니다. 지금은 재판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다. 여기서 법구경의 취지를 짧게 붙입니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말과 행동이 흐트러지고 말과 행동이 흐트러지면 인연도 흔들립니다. 그러니 인연을 지키는 길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주는 실용입니다. 새 인연을 맞이할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새 인연이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해결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해결은 내 마음의 습관이 바뀔 때 옵니다. 그러니 새 인연을 기다리기 전에 내 마음의 습관을 먼저 바꾸십시오. 비교를 줄이고 확인을 줄이고 급한 결론을 줄이고 고독을 견디는 힘을 키우십시오. 그렇게 하면 새 인연은 더 맑은 형태로 들어옵니다. 인연의 시간이 다했음을 인정해야 할 때도 있지만 단지 내 마음이 지쳐서 모든 관계를 끊고 싶은 상태일 때도 있습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지친 상태에서는 판단이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진 판단은 좋은 인연까지 베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칠 때는 결론을 미루십시오. 잠을 먼저 보충하고 식사를 먼저 챙기고 몸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관계를 보십시오. 조건이 바뀌면 해석도 바뀝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있다면 그 떠남은 벌이 아닙니다. 떠남은 단지 변화입니다. 변화는 아프지만 변화는 또한 길입니다. 길은 늘 현재에서 시작합니다. 과거를 붙잡는 손을 조금 풀고 지금의 선택을 조금 단단히 하십시오. 그러면 인연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당신을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 글을 들은 뒤 당신이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합니다. 인연은 붙잡아야 남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대해야 깊어지는 것입니다. 바르게 대한다는 것은 정성을 지키고 소유를 내려놓고 책임을 다하고 재판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헤어짐도 당신을 부수지 못하고 새 만남도 당신을 태우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고요가 자랍니다. 이제 짧은 관상을 안내하겠습니다. 눈을 감을 수 있으면 감고 어렵다면 시선을 부드럽게 낮추십시오. 먼저 호흡을 한번 길게 내쉽니다. 내쉬는 숨이 길어지면 마음의 속도가 내려갑니다. 속도가 내려가면 붙잡는 손이 느슨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당신의 마음에 남아있는 인연 하나를 떠올립니다. 떠올릴 때 평가하지 마십시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붙이지 말고 그저 장면 하나만 올립니다. 그 장면 위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인연이 나에게 남긴 배움은 무엇인가? 배움은 반드시 하나는 있습니다. 참았던 힘, 표현의 필요, 경계의 중요, 고독을 견디는 연습. 배움 하나를 찾으면 마음은 조금 맑아집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집착은 무엇인가? 상대가 내 뜻대로 해주길 바라는 마음, 떠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 과거로 돌아가 다시 쓰고 싶은 마음. 집착 하나를 정확히 짚어보십시오. 정확히 짚는 순간 집착은 흐릿해집니다. 흐릿해지면 내려놓을 여지가 생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연락을 끊어야 한다면 끊는 행동.
사과해야 한다면 사과하는 행동, 정리해야 한다면 정리하는 행동, 쉬어야 한다면 쉬는 행동. 행동 하나를 고릅니다. 행동이 정해지면 마음은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말합니다. 인연의 때를 존중하겠다. 이 문장은 상대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흐름을 인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흐름을 인정하면 괴로움이 줄고 괴로움이 줄면 자비가 생깁니다. 자비가 생기면 내 말과 행동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면 관계에서 해침이 줄어듭니다. 해침이 줄어들면 후회도 줄어듭니다. 눈을 뜨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합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이미 수많은 인연이 지나갔고 당신은 그 인연들 사이를 걸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한 인연이 끝난다고 해서 당신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계속 걷습니다. 걷는 동안 또 다른 인연을 만납니다. 그 인연이 오래 가든 짧게 스치든 당신은 더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바로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바르게 만나고 바르게 보내고 바르게 맞이할 수 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먼저입니다. 방향을 세우면 감정은 천천히 따라옵니다. 호흡을 한번 더 길게 내쉽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붙잡음 하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살리는 쪽으로 한 걸음만 옮깁니다. 그 한 걸음이 인연을 바꾸고 인연이 바뀌면 삶도 바뀝니다. 고요는 그렇게 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3가지로 정리해 답하겠습니다. 첫째, 인연이 다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징후는 있습니다. 함께한 뒤에 마음이 반복해서 마르고 대화가 늘 재판으로 흐르고 작은 일에도 몸이 먼저 굳고 스스로를 잃어버린다는 느낌이 오래 간다면 인연의 조건이 크게 바뀐 것입니다. 그때는 더 애쓰는 것보다 방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방식이 바뀌어도 계속 해침이 늘어난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둘째, 떠난 인연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리움은 자연입니다. 그리움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리움이 당신을 끌고 다니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움이 올라오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움을 마음속에 한 칸 두고 그 옆에 호흡을 둡니다. 그리움도 보고 호흡도 봅니다. 둘을 함께 보면 그리움은 파도가 아니라 물결이 됩니다. 물결이 되면 삶은 다시 움직입니다. 셋째, 사별처럼 되돌릴 수 없는 헤어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는 더더욱 무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은 늘 변하고 만남은 늘 헤어짐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당신을 인간답게 만들었고 그 사람이 남긴 따뜻함은 당신의 말과 행동 속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방식으로 하루를 정돈하고 그 사람이 들려주던 안정을 누군가에게 건네십시오. 그렇게 하면 떠난 인연은 소멸이 아니라 전해짐이 됩니다. 이것이 회양의 한 모습입니다. 이 3가지를 마음에 두고 오늘의 기준을 다시 세웁니다. 정성은 지키되 소유하지 않는다. 책임은 갖되 재판을 열지 않는다. 만남은 고맙게, 헤어짐은 순리로, 새 인연은 맑게 맞이한다. 이 기준이 당신의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이 흔들린다면 너무 많은 결심을 하지 마십시오. 인연을 바로잡겠다고, 마음을 완벽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또 다른 집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작게 하십시오. 연락을 한 번 덜 확인하고
말을 한 번 덜 날카롭게 하고 잠을 한 시간 더 지키고 숨을 한 번 더 길게 내쉬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조건을 바꾸고 조건이 바뀌면 당신이 만나는 인연의 결도 달라집니다. 인연은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은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 옵니다. 드러난 것을 바르게 다듬으면 다음 만남은 더 맑아집니다. 그러니 오늘 헤어짐 앞에서도 당신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지킬 때 인연은 비로소 길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 번만 더 어깨를 내리고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한 사람을 붙잡던 손을 조금 풉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오늘 해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겠다. 이 약속은 작지만 단단합니다. 그 단단함이 당신을 데리고 내일로 갑니다. 인연이 오고 가는 사이에도 당신은 계속 자랍니다. 지나간 인연을 원망으로 남기지 말고 배움으로 남기십시오. 배움이 남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은 새 인연을 두려움 없이 맞이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고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호흡 하나, 말 한마디, 선택 하나에서 자랍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나아가십시오. 인연을 존중하면 마음이 선명해집니다. 숨이 길어집니다.